아, 할머니의 비명이 가을 산을 가로질렀습니다. 제사상 앞에 모인 가족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고 큰 형수는 치마를 붙들고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둘째 형은 의사답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봉분 한쪽에서 굵직한 뱀 한 마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노란 줄무늬가 선명한 성인 팔뚝만큼 굵은 뱀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는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평소 가족들에게 무시받던 막내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너도 빨리 이리 와. 큰형의 다급한 외침에도 민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른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포가 아닌 관심? 아니면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막내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야, 민수야, 제사 준비하는데 너는 그냥 구경만 해라. 괜히 나서다가 뭔 실수할지 모르겠네. 큰형 민호의 말에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35년을 살아오면서 가족 모임 때마다 듣던 말이었습니다. 맞아, 민수는 그냥 짐이나 들고 다니면 돼. 둘째 형 민재도 형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의사인 그는 늘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막내를 깔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제사용품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향, 초, 과일, 나물 등등. 무거운 제수용품들을 혼자서 나르는 동안 형들은 커피를 마시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 환자 중에 부동산 전문가가 있는데 앞으로 2년은 더 오를 거래. 민수에게는 관심도 없는 대화였지만 그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어봤자 또 무시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민수야, 차 시동 걸어라. 늦겠다. 큰 형수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순순히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물론 기사 역할도 당연히 막내의 몫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민수 걱정을 얼마나 하셨을까. 큰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5에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변변찮고. 형도 그런 말 좀 그만해. 민수도 나름대로 살고 있잖아. 둘째 형이 말렸지만 그의 말투에도 진심 어린 옹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룸미러로 뒷좌석을 바라봤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본인이 없는 것처럼. 그래도 아버지 제사는 제대로 지내야지. 민수야, 너는 실수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해. 네, 형 민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반박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게 가족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면서 민수는 창밖의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매번 제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무시받아왔습니다. 형들은 민수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가족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선산에 도착하자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도 와 계셨고 친척들도 몇 명 더 왔습니다. 민수야,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줘. 이번엔 큰형수가 지시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제수용품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 상에 과일 올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쪽에. 민수야, 향 피우는 거 틀렸어. 다시 해. 술잔 위치가 잘못됐네. 옮겨. 계속되는 지적에도 민수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막내 고생이 많네.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수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내가 제일 효자야.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다 해주니까.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자라기보다는 그냥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을. 제사상 준비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큰형이 상 앞에 서자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는 가장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봉분 한쪽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봉분에서 나온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뱀이었습니다. 으악, 뱀이야. 큰형수의 비명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세상에를 연발하며 가슴을 치셨고 큰형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여기서 뱀이 나와? 둘째형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의사도 이런 상황 앞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뱀은 검은 바탕에 노란 줄무늬가 선명했습니다. 길이는 대략 1미터가 넘어 보였고 굵기는 성인 남성의 팔뚝만 했습니다. 천천히 봉분 위로 기어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무덤의 주인을 찾아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무슨 징조 아니에요? 친척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조상님 제사 지내는데 뱀이 나온다는 건 어머니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80평생 살아오면서 제사 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오늘은 제사 안 지내고 갈까? 큰형수가 큰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아버지 3년상 마지막 제사인데. 큰형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의무감과 뱀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민수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뱀에서 눈을 떼지 않고 가만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빨리 이리 와. 큰형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위험해. 민수야, 정신 차려.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민수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뱀도 민수를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민수 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관심을 잃은 듯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게 뭔 뱀이냐? 독사 아니야? 크기가 장난 아니네.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은데?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두 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헐레벌떡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웬 소동이야? 이장님, 저 뱀 좀 보세요. 갑자기 무덤에서 나왔어요. 이장은 뱀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제사 때 뱀이 나오면 좋지 않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글쎄 무당이라도 불러야 하나. 이장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큰형은 사업가답게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장님, 뱀을 쫓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화학물질이나. 그런 걸로는 안 돼. 저런 큰 뱀은 웬만해서는 안 물러나. 이장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뱀은 여전히 봉분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가족들은 멀찍이 떨어진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해 떨어지겠네. 둘째 형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제사를 못 지내게 됐네. 큰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 잠시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됐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민수가 이런 상황에서 먼저 말을 꺼낸 게 의외였습니다. 뭐? 뭔 말이 있어? 큰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뱀 말인데요. 민수가 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독사가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너 어떻게 알아?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수의 답변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가족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너 뱀에 대해 뭔가 아는 거야? 둘째 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꺼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생물 관련 책 읽은 적이 있어서요. 가족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평소 무능하다고 여겼던 민수가 갑자기 전문적인 말을 하니까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 아니야? 큰 형수가 말했습니다. 네, 물론 조심해야죠. 하지만 독사가 아니라면. 민수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뱀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봉분에서 내려와서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네. 정말 가는 것 같은데? 가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머뭇거리며 다시 봉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거 왜 저러지? 완전히 안 가네. 그때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마 서식지 때문일 거예요. 저 뱀이 원래 이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와서 놀란 거죠. 민수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만 빨리 지내고 가면 되는 거야?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민수의 말에 큰형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빨리 제사 지내자. 민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뱀은 여전히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민수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뱀이 다시 봉분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다시 봉분으로 다가오자 가족들은 또다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왜 또 와? 아까 간다고 하지 않았어? 큰형이 당황해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내 말이 틀렸나 보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뱀의 움직임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뱀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오는 거야? 둘째 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햇볕 때문일 거예요. 지금 해가 기울어서 그늘이 많아졌잖아요. 뱀은 변온동물이라 따뜻한 곳을 찾거든요. 민수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오후 늦은 시간이 되면서 산 그늘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저 봉분이 따뜻한 거야? 네, 돌무덤이라 낮에 햇볕을 받아서 따뜻할 거예요.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똑똑하네. 그런 걸 다 아네?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아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 눈에는 더 이상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뱀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너 혹시 뱀 키워본 적 있어? 큰 형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민수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뱀은 이미 봉분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게 완전히 자기 집인 줄 아내 이장이 혀를 찼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큰형이 이장에게 물었지만 이장도 딱히 아는 게 없었습니다. 글쎄, 뱀 전문가라도 불러야 하나? 어디서 뱀 전문가를 구해? 가족들이 답답해하고 있을 때 민수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야, 뭐 하려고? 잠시만요. 민수는 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뱀과의 거리가 3미터 정도 되었을 때 민수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위험해. 민수야, 그만해. 가족들이 만류했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뱀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뱀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뱀이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위협적이지 않은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목을 세우지도 않고 몸을 구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뱀이 민수를 보고 있어. 진짜네. 왜 저러지? 가족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뱀에게서 멀어지지 않은 채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뱀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정말이야? 내일 그냥 따뜻한 곳에서 쉬고 싶을 뿐이에요. 민수의 확신에 찬 말에 가족들은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 지내는 동안 가만히 있을까? 네, 아마 그럴 거예요. 큰형이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제사 지내자. 민수가 옆에서 뱀 상황 지켜봐. 드디어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뱀은 정말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볼 뿐 제사 지내는 가족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은 계속해서 민수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평소 무능하다고 여겼던 막내가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너 정말 뱀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은데? 제사 중간에 둘째 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냥 조금 관심이 있어서요. 무슨 관심? 동물들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조금씩 민수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뱀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분에서 내려와서 숲 쪽으로 향했습니다. 간다, 정말 가네.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민수 쪽을 돌아봤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뱀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정리를 할 때 할머니가 민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막내, 오늘 정말 대단했네.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 덕분에 무사히 아버지 제사 지낼 수 있었어. 어머니의 칭찬에 민수는 기뻤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큰형도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오늘 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형, 큰 도움이 못 됐는걸요? 아니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너가 뱀에 대해 잘 알아서 도움이 많이 됐어. 형의 칭찬에 민수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기가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민수야, 너 진짜로 그냥 책에서만 본 거야? 네, 그런데 왜요? 아니,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민수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숲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저 소리? 모든 사람이 숲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 동물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더 큰 뱀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그 뱀보다 훨씬 큰 2미터가 넘는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거대한 뱀이 나타나자 이번에는 정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 이번엔 진짜 큰 게 나왔어. 큰 형수가 바위 위로 올라가려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둘째 형이 급히 부축했지만 그의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 큰 형도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이번 뱀은 아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길이만 해도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고 굵기는 사람 허벅지만 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피하세요. 친척들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어쩌면 조치 조상님이 노하신 건 아닐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뱀은 천천히 봉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까의 작은 뱀과는 움직임부터 달랐습니다. 더 위험있고 더 당당했습니다. 이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뱀이 2마리나? 이장님, 어떻게 해야 해요? 저 큰 놈은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아이고, 이런 큰 뱀은 처음 본다. 혹시 독사 아닌가? 이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또다시 민수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는 동안 민수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정말 위험해. 빨리 뒤로 와. 큰형이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민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뱀 뭔가 이상해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다고? 크기만 봐도 위험한데. 아니에요, 저 뱀은. 민수가 말을 이어가려 할 때 거대한 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뱀이 민수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야? 뱀이 인사하는 거야?
가족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뱀이 만족한 듯 몸을 풀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둘째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예의를 지킨 거예요. 저 뱀은 이 산의 주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사를 한 거죠. 민수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걸 알아? 큰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생물학을 공부했어요. 특히 파충류에 대해서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파충류? 너가? 언제 그런 공부를 했어? 민수가 대답하려던 순간 거대한 뱀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아하게 봉분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아까의 작은 뱀이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뱀이 큰 뱀에게 다가가더니 마치 인사하듯 고개를 비볐습니다. 큰 뱀도 부드럽게 작은 뱀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 둘이 아는 사이네. 가족인가? 이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어미와 새끼인 것 같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어미와 새끼? 네, 큰 뱀이 어미이고 작은 뱀이 새끼예요. 아마 새끼가 먼저 나와서 이 따뜻한 곳을 찾았고 어미가 새끼를 찾아온 것 같아요. 민수의 설명을 듣자 모든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서웠던 거대한 뱀이 갑자기 자상한 어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 뱀들은 우리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곳에서 쉬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미는 새끼를 찾아온 거고요. 할머니가 감동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나, 동물들도 가족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우리와 똑같아요. 민수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두 뱀은 잠시 봉분 위에서 함께 있다가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사 정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큰형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생물학 공부했었어? 네, 형. 어디서? 언제? 대학교 다닐 때요. 생명과학과였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너 생명과학과였어? 우리가 몰랐네. 별로 자랑할 게 아니라서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둘째 형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전공을 살리지 않았어? 취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 다니는 거고요. 민수의 말에 가족들은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수를 무능하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전문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우리가 너를 오해했네. 큰형이 사과했습니다. 형, 괜찮아요. 아니야, 오늘 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도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똑똑했구나. 할머니가 몰랐네. 할머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가족들이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파충류 전문 연구원으로 일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꽤 유명한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산길을 내려오면서 민수는 처음으로 가족들과 대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뱀들이 정말 가족 사랑이 깊어? 네, 의외로 파충류들도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기하네, 우리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더 신기한 거예요.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에 민수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수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오랜만입니다. 김 박사입니다. 아, 김 박사님. 민수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가족들은 민수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무슨 일이신데요? 경기도 파주에서 큰 비단뱀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함부로 건드리다가 위험한 상황이 됐거든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비단뱀이요? 내 길이가 3m가 넘어요.
아마 누가 기르다가 버린 것 같은데 지금 소방서랑 경찰서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포획을 시도하다가 뱀이 더 공격적이 됐어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민수 씨,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지역에서 큰 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민수 씨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민수의 통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전문적인 전화를 받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치 알려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파주시 규화동 산 12번지예요. 소방서 구급차들이 와 있어서 금방 찾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자 큰형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전화였어? 그게 민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누가 너한테 뱀 이야기를 하던데? 둘째 형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가끔 이런 일을 도와드려요. 이런 일? 뱀이나 다른 파충류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드리는 일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그런 일도 해? 내 부업으로요. 민수는 여전히 전체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 돼? 위험하지 않아? 큰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비단뱀이라고 하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안 가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막내,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조심할게요. 그래도. 형들, 저 혼자 갈게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같이 갈게. 오늘 보니까 내가 정말 전문가인 것 같더라. 그런데 혼자 보내기는 걱정돼. 둘째 형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도움이 될 순 없어도 적어도 지켜는 볼 수 있잖아.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가족들이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우리는 멀리서 볼게. 결국 온 가족이 함께 파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방차 서너 대와 경찰차들이 와 있었고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큰형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집 마당에 거대한 비단뱀이 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길이만 해도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와, 진짜 크네. 가족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민수를 알아봤습니다. 민수 씨, 오셨네요. 상황이 어떤가요? 완전 난리예요. 포획하려다가 더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내려올 기미가 없네요. 민수가 비단뱀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네요. 네, 아까 포획망으로 잡으려다가 더 흥분해 버렸어요. 그때 집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몰래 기르다가. 괜찮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민수는 차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전문적인 포획용 도구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민수야, 저런 도구들은 어디서 구한 거야?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왜 가지고 있어?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일했어요. 뭐? 가족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네, 파충류 전문 연구원이었어요. 연구원? 큰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얼마나 오래? 5년 정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만뒀어요. 왜?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무능하다고 여겼던 막내가 알고 보니 국가기관의 전문 연구원이었다니. 그럼 너 정말 전문가였구나. 네, 그런 셈이죠.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할머니, 별거 아니에요. 무슨 별거 아니야. 나라에서 인정받은 전문가잖아. 이제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다운 자신감과 침착함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저 아이를 내려오게 해볼게요. 민수가 특수 장비를 들고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조심해, 민수야. 큰형이 걱정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비단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특별한 도구와 기술로 비단뱀을 진정시키기 시작하자 뱀이 천천히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내려온다. 구경꾼들이 감탄했습니다. 민수의 전문적인 솜씨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민수야? 민수의 손길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거대한 비단뱀이 민수의 특수한 기술에 반응해 천천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구경꾼들과 소방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분 정말 전문가네요.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지? 소방관들도 감탄했습니다. 민수는 뱀의 행동을 예측하며 정확한 타이밍에 특수 포획용 튜브를 사용했습니다. 뱀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안전하게 포획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민수가 안전상자에 비단뱀을 넣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대단해. 정말 프로네요. 가족들은 그저 입이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큰형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형,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저런 위험한 뱀을 저렇게 쉽게 잡다니. 소방서장이 민수에게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2시간 동안 헤맸는데 민수 씨는 15분 만에 해결하셨잖아요. 집 주인도 민수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 가족들이 다칠 뻔했는데. 괜찮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김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민수 씨, 수고하셨습니다. 김 박사는 50대의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역시 민수 씨네요.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을. 과찬이세요. 큰형이 김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형입니다. 민수 씨 가족분이세요? 반갑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파충류연구팀 김영호 박사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요? 큰형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민수 씨는 저희 연구소의 최고 전문가였어요. 최고 전문가요? 둘째 형도 놀라서 끼어들었습니다. 네, 국내 파충류 전문가 중에서 민수 씨만큼 실력 있는 분은 드물어요. 특히 독사나 대형뱀 다루는 기술은 정말 탁월하거든요.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알던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왜 연구소를 그만두게 되었나요? 큰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민수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그 이야기는 죄송해요. 민수 씨가 원하지 않으시니. 김 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큰형의 호기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들,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괜찮아. 우리만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가족들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소를 그만둔 이유는 그때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이미 3년이나 지났으니까 가족분들은 아셔도 될 것 같은데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연구소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셨어요. 새로운 종의 뱀을 발견하신 거죠? 새로운 종이요? 네, 한국에서 처음 발견되는 종이었어요.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발견이었죠.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그런 대단한 일을 했는데 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연구소 내부에서 그 발견에 공로를 두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민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발견했는데 윗사람들이 자기들 공로로 만들려고 했어요. 뭐? 큰형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 부당한 일이 어떻게? 더 심한 건 제가 반발하자 제 연구 결과를 왜곡해서 발표하려고 했어요. 김 박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정말 억울하셨을 거예요. 몇 년간 연구한 결과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결국 견디지 못해서 그만뒀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 큰형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있나요? 오히려 형들이 걱정만 하실 텐데. 바보야. 그럴 때 가족이 있는 거지.
둘째 형도 화가 났습니다. 그 연구소 사람들 너무하네. 다른 사람 공로를 빼앗다니.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막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무슨 그런 큰일을 혼자 끙끙 앓고 있었네.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민수 씨는 이 분야에서 정말 인정받는 전문가예요. 지금도 전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민수 씨를 찾거든요. 민수야, 그런데 왜 다시 연구소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거니? 큰형이 물었습니다.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수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무슨 뜻이세요? 그때 민수 씨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조사받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 씨의 연구 결과가 재평가받고 있고요. 민수가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네, 곧 민수 씨께 정식 사과와 함께 복직 제의가 들어올 거예요. 가족들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민수가 다시 인정받는 거예요? 네, 이미 학계에서는 민수 씨의 진가를 알고 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3년간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큰형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전혀 모르고 있었네.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할게. 너는 자랑스러운 동생이야.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같은 전문가가 가족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민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막내,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제 알겠다. 민수는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 박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김 박사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요? 김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민수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맹독성 뱀이 탈출했어요. 코브라예요. 김 박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브라요? 네, 킹코브라인데 길이가 4m예요. 지금 공원 전체가 비상사태예요. 가족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 거네요. 네, 킹코브라 독은 사람을 30분 안에 죽일 수 있어요. 김 박사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정말 죄송하지만 갈게요.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너무 위험해. 큰형이 만류했습니다. 형, 제가 안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위험해져요. 그래도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내, 그런 무서운 뱀은 건드리지 마라.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제가 경험이 있어요. 민수가 가족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모든 사람이 불안해했습니다.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일은 민수 씨만 할 수 있어요. 킹코브라를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몇 명 없거든요. 그럼 다른 전문가는? 다들 해외 출장 중이에요.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건 민수 씨뿐이에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형들, 저 가야 해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갈게. 큰형이 말했습니다. 형,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요. 상관없어. 멀리서라도 지켜볼게. 둘째 형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혼자 보낼 수 없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야지. 민수는 가족들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공원으로 가는 길에 김 박사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킹코브라가 파충관에서 탈출한 지 3시간 됐어요. 지금 공원 일부를 폐쇄했고 소방서와 경찰이 출동했어요. 어디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나요? 숲속 산책로 근처예요. 다행히 관람객들은 모두 대피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정말 비상사태였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질비했고 공원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공원 관리소장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아직 발견 못했어요. 숲이 넓어서 CCTV는요? 몇 군데서 포착됐는데 계속 위치가 바뀌고 있어요. 민수가 지도를 보며 분석했습니다. 킹코브라의 습성상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해요. 아마 계곡 근처에 있을 거예요. 계곡이면 이쪽 방향이겠네요. 민수는 전문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안전구역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조심해, 내 형. 민수가 숲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막내야, 잠깐, 내 할머니. 할머니가 민수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작은 부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게 주라고 하신 거다. 민수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래, 아버지가 내가 위험한 일 할 때 가져가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제가 이런 일 한다는 걸 아셨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동물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다 하셨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언젠가 많은 사람을 도울 거라고 큰형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민수가 대학에서 생물학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셨잖아. 둘째 형도 기억이 났습니다. 맞다, 아버지가 민수 자랑을 많이 하셨지. 정말이에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있어. 민수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갈 거다. 이해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민수는 완전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큰형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믿고 계셨는데 우리가 무시만 했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둘째 형도 다짐했습니다. 민수가 부적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해낼게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40분 후 민수가 킹코브라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무전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계곡 근처 바위 아래 있어요. 상태는 어떤가요?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네요. 민수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킹코브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적이 용기를 주었고 가족들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킹코브라가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무서워하지 마. 마치 뱀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킹코브라가 민수의 목소리에 반응해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착하지. 이제 집으로 가자. 민수의 전문적인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킹코브라에게 전해졌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킹코브라를 안전하게 포획해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수야. 무사해? 네, 괜찮아요. 할머니가 민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막내, 정말 자랑스럽다. 공원 관리소장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수 씨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요. 그때 뉴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민수 씨,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수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민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뉴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숨어 지내던 전문가가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민수야, 또 전화 왔어. 큰형이 기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디서요? KBS에서 다큐멘터리 출연 요청이래. 이제 가족들은 민수의 일정을 챙겨주느라 바빴습니다. 내일은 부산 아쿠아리움, 모레는 대전 동물원이고. 둘째 형이 스케줄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들, 너무 바빠지는 것 같은데. 바쁜 게 좋은 거야. 그동안 숨어 있었던 실력을 보여주는 거잖아.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때 김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드디어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이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정식 사과와 함께 복직 제의가 들어왔어요. 민수와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연구팀장으로 복직하래요. 이전보다 더 높은 직책이에요. 연구팀장이요? 네, 민수 씨의 그동안 공로를 인정해서 특별 승진까지 해주겠다고 하네요. 가족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우리 민수가 팀장이래. 진짜 대단하다. 하지만 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박사님,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이요? 왜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복직하지 않을 생각이야? 큰형이 물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왜?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서요. 민수의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 둘째 형이 동의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응원할게.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다.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산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봉분 앞에 앉아서 민수는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바람이 살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 이 길을 가라고 하셨는지. 민수는 부적을 꺼내보았습니다. 제가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하셨죠?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봉분 뒤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일주일 전에 봤던 그 뱀 가족이었습니다. 어미 뱀과 새끼 뱀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다시 만났네. 뱀들은 민수를 기억하는 듯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가족이구나. 우리랑 똑같이. 어미 뱀이 새끼를 보듬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날 민수는 김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연구소 복직은 정중히 거절하겠어요. 김 박사가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왜요? 대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민수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들을 위한 일도 하고 싶어요. 김 박사가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가족들에게 계획을 말했을 때 모두가 지지해줬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 마음대로 해. 큰형이 응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둘째 형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너답다.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6개월 후 민수의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김 박사, 소방관들, 공원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큰형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형들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노력이지. 센터 현판을 제막하는 순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구하는 곳 마이너스 민수 야생동물 구조센터. 그리고 작은 글씨로 고 이종영님의 뜻을 이어받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니까 말이야. 그날 첫 번째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 고속도로에서 뱀이 발견됐어요. 민수는 웃으며 장비를 챙겼습니다. 갑시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출동차에 오르면서 민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잘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민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처럼.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구조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죠.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 형들은 민수를 가장 자랑스러운 동생으로 여깁니다. 민수는 종종 아버지 산소를 찾습니다. 그때마다 그 뱀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어쩌면 그날 뱀이 나타난 것도 아버지가 민수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갈 거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민수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섭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서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분명 특별한 재능과 사명이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치 민수처럼 말이에요.